자, 갈게요. 자, 하이라키 하면은 계층제라는 뜻이지요. 보통 인간의 어떤 그 계급 사회, 그러니까 관료제를 이야기할 때 이제 보통 표현하는 거로 이 피라미드 구조를 띠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층제는요, 좋대요. 뭐에 좋냐면 weeding out obviously bad idea. 나쁜 생각을 뽑아내는데, 제거하는데 매우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때 이때까지로 할게요. 어떤 하나의 생각이요. 그 체인, 여기서 체인이 이제 계층대 하이라키를 말하는 거죠. 그 계층을 쭉 타고 끝까지 올라가서 맨 정상 위에 이니까 도달을 할 때까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10개 정도 나왔는데 얘가 이 중에 서바이벌 토너먼트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때 당연히 나쁜 아이디어를 쳐내고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최꼭대기에 닿을 거고 1위를 하면 그것을 채택을 할 테니까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라키 하면은 뭐 인간의 어떤 계층제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생태계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겠지만 지금 어떤 나쁜 아이디어를 걸러낸다는 거니까 거꾸로 좋은 아이디어, 즉 가장 꼭대기에 올라갈 아이디어인 거죠. 이것들을 찾아내는 데에서 계층제 구조라는 것은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단어 하나만 하고 갑시다. 자, 여기서 make it 하면은 뒤에 이제 부사가 오면서 그것을 이렇게 만들다 뭐 이런 게 아니죠. 그냥 하나의 관용적 표현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어디에 도착하다. 여기서 이렇게 사용된 거죠. 그 체인의 가장 꼭대기에 쭉 계속 타고 올라가서 꼭대기 정상에 도달하다. 두 번째는 해내다. 해내다, 성취하다. 라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make it이 도착하다 이렇게 나올 때는 여기는 이제 그냥 부사로서 나왔지만 to 뒤의 장소 이렇게 세트가 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꼭대기에 올라갈 때 이때가 되면 그것은요. 여기서 그것은 have been compared 비교되어질 건데 뭐랑 all the other ideas in the system. 그 체계에서 그 계층제 구조의 체계에서 나머지 모든 생각들과 다 비교가 되면서 올라갈 테니까요. 제가 아까 말한 토너먼트를 말한 거죠. 자, 여기서 말한 그것은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죠. 그래서 걔가 꼭대기로 올라갈 때마다 물리치면서 나머지 모든 걔보다 좀 열악한 좋지 않은 생각들은 다 쳐부시면서 갈 테니까 그것이 좋은 생각들을 뽑아내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 뒤에 with가 왔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하는 건 콤마 찍고 왔으니까요. 그리고 뒤에 명사 나오고 지금 PP 나오고 있으니까 with 분사구문인 거죠. 사실상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아주 명백하게 좋아 보이는 아이디어가 꼭대기에 차지된 상황에서 차지된 채 이런 with 분사구문인데 굳이 그걸 다 살려서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with 분사구문을 놓치더라도 여기서는 얘가 PP로 담근 전치사 뒤에 목적어 동사 올지 않으니까 PP처럼 그냥 수식으로 하셔도 상관없죠. 자, 그래서 명백히 좋은 아이디어와 함께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기는 해요. 근데 그리고 가장 꼭대기에는 가장 명백히 좋은 아이디어가 차지한 채 나머지 생각들을 다 물리쳐 가겠죠. 그럼 사실상 이 아이디어가 제일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야. 명백한 아이디어가 아니야. 그럼 얘도 언젠가는 뒤에서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계층제에서의 아이디어의 어떤 그 비교 대조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죠? 자, 근데 이것은요. 굉장히 흔한 생각처럼 보이기는 하죠. 다 누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느낌상 자, 그거는 누구나 하는 뻔한 생각이긴 하죠. 라고 나왔으니까 통념 반박처럼 뒤집힐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 대놓고 얘가 문제는 말입니다. 라고 지적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런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비교하면서 무엇이 더 우위에 있는 아이디어일까? 라고 비교하면서 나쁜 나머지 아이디어를 쳐내는 방식. 그래서 가장 뭐 예를 들면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했을 때
1위의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뭐 시중에 뭐 판매한다. 뭐 이런 것들이 딱히 좋지는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점은 대절이야 라고 등장. 자, 그럼 이런 방식 계층제의 문제는 뭐냐면 명백히 보기에 좋은 아이디어들이 사실상 사실상 혁신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매우 나쁜 아이디어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언제? 그것들이 도입되는, 소개되는 당시에는요. 자, 그럼 지금 이 아이디어를 실행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이디어 상황에서 서로 비교, 대조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아이디어가 도입되어지거나 아니면 이런 아이디어를 소개한 거죠. 이런 아이디어 어떨까요? 라고 소개하는 당시에 좋은 아이디어가 꼭 혁신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 원래 정말 이것이 혁신적 아이디어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나빠 보이고 형편없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디어끼리 경쟁을 해서 쳐내는 방식이 문제인 겁니다. 라고 문제점 지적했죠. 그럼 당근 우리는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 해결책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가겠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우리는 구분하고, 그쵸? 구분하는 방법. 사실상 그런 방법이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이 흘러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그리고 갑니다. 웨스턴 유니언이라는 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pass on the opportunity, 어떠한 기회를요 날려버렸다는 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유명하게도 지금 이렇게 썼는데 뭐 이런 뜻. 자, 어떤 기회냐면 알렉산더 그레햄 벨의 특허권을 사는 기회를 패스온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날려먹었다라고 바로 해석을 했는데 패스온, 패스오버 하면 건네다, 건네주다 라는 뜻이지. 그럼 그 기회를 건네주었대, 전달해주었대. 기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가져야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패스온이라고 하면서 건네주다 라는 뜻이니까 내가 그 특허권을 사지 않았어. 그럼 다른 기업이 저 괜찮은데 하는 기업이 사갔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 포기하다, 놓치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냥 여러분은 건네다, 건네주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특허권이랑 그 다음에 그 핸드폰이란다. 그 전화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이런 기회를 날려먹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문제점을 주고 어떤 하나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소개를 하는데 웨스턴 유니언이라는 고유명사 빡 주고 옛날에 벨이 만든 특허권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근 뭐야? 예시.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앞에의 이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실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않고 그것을 놓치게 되는 이유를 주겠군. 예시 등장하고 그럼 다음 또 뭐 그것에 대해 해결이나 이런 게 올 수도 있겠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왜 그럼 이것을 휴대폰 만드는 걸 놓쳤대? 대박이지 않니? 그치? 왜 그 당시에 말이에요? 자꾸 핸드폰이래. 미안. 전화기, 유선전화야. 유선전화로 전화를 하는 것은, 자, 여기 뭐 나오겠니? 그 당시에 전화기로 전화하는 것은 혁신적이었다, 아니다. 겉보기에는 혁신적이지 않아 보였거든요.가 나오겠지. 자, 보면 극도로 시끄러웠대. 그러니까 전화가 깔끔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막 혼선도 많이 되고 막 그랬어.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너네가 날 또 되게 옛날 사람 취급할 텐데. 옛날엔 말이야. 유선전화가 하면 전화망이 올 때 혼선이 되는 경우가 있어. 나한테 온 전화가 아니고 딴 사람의 전화 소리가 나한테 막 들어와. 같이 막 통화가 두 군데가 같이 동시에 돼. 굉장히 민망한 상황. 재밌겠지. 어쨌든 뭐 그런 거. 이런 식으로 남의 많은 잡소리들이 막 들어가고 시끄러웠거든요. 그리고요, misinterpret. interpret 잘못 전달되어지기 쉬웠죠. 그러니까 막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막 이러니까 막 소리도 뚝뚝뚝뚝 끊기고 막 이래. 그래서 갈 수 있어? 갈 수 없어? 갈 수! 그 다음에 넘어가. 있어 없어? 몰라. 내가 해석하기 나름이야. 그리고 끊겼다며. 그지?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있었죠. 자, 그럼 중요한 사람 전화가 처음에 발견됐다?
자, 그러면 누가 처음에 전화기를 쓸까? 돈 많은 사람? 말고 또 누가 쓰겠니? 우리 개인들이 전화기를 먼저 쓸까? 아니, 누가 먼저 쓰겠니? 회사나 공공기관이나 군대나 이런 식으로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 데서 먼저 쓰지, 우리 같이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먼저 쓰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인터넷이 발명될 때 무슨 목적으로 발명됐니? 혹시 알아? 그치, 군사 목적으로 발명됐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 자, 폭탄을 떨어뜨릴까요, 말까요? 떨어! 하고 끝나면 난리 나는 거야, 그치? 내가 받은 사람이 호전적인 사람이면 그냥 눌러 하는 걸 거고, 그치? 전쟁 막고 싶은 사람은 눌러야 될 타이밍인데 기다려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네, 딱 정확하게 부정적 측면, 이것이 혁신적으로 보이지 않은 것, 약점이 드러났죠. 극도로 시끄럽고 그래서 오해 소지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span long distance, 오랜 긴 거리를 스팬 하면은 뭐 여기서는 커버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스팬 자체가 기간, 거리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다 다루고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당근 대명사 온 거고요. 자, 약점이 매우 두드러져 보였지. 자, 혁신적이지 않아 보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웨스턴 유니언은요, 노 뒤에 목적어가 from으로 오진 않습니다.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들어갈 때 반드시 걷어내셔야 돼요. 그것에 전보 사업 하는 것으로부터 대절의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경험 없어, 여러분. 그 일제시대 드라마, 경성 그리쳐 막 이런 데 보면 전보 치지요. 그 전보는 우체국에다가 저기 누구한테 3시까지 와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3시까지 와라 뭐 이런 걸 이렇게 두디두디 이렇게 모스보처럼 하거나 전화를 간단히 빨리 해가지고, 비싸니까 쪽지 써서 보내주는 거야. 한참 걸리지. 재밌지 않은? 그리고 한 글자당 돈 받았어. 되게 비싼 거야. 아무나 전보 못 쳐.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서 다음에 사실을 들었대요. 뭐라고 들었냐면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돈 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그래서 벨의 전화로 당신이 떼돈을 벌고 싶다면 그 수익성은 depend on accuracy, 정확성에 기초해 있습니다. 정확성에 달려 있죠. 그리고 아주 폭넓은 지역까지 다 포괄할 수 있을 때 이게 수익성이 나요라고 정보와 관련한, 통신과 관련한 기업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대. 자, 그러면 나는 전화기를 도입을 해서 내가 특허권을 따서 이것을 사업을 시작할 거야. 근데 당시 통신 회사가 이렇게 얘기해 줬대. 굉장히 근거 높은 거 아니니? 그치, 명백한 이유일 것 같아. 이거 그럼 돈 안 되겠구만. 정확성이 너무 떨어지고 게다가 넓은 거리를 포괄하지도 못해. 돈 안 되겠어 라고 했대요.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리고 위키피디아는요, 자, 이렇게, 자, 더 읽으면 돼야 안 돼? 니맴 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그 질문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벨의 그 전화기의 그 개발, 발명 또는 전화기 아이디어 수준이었겠지. 구현이 아직은 안 됐을 테니까. 자, 벨의 아이디어가 사실상 굉장히 혁신적이었으나 초기에는 약점이 많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졌거든요. 그리고 위키피디아, 여러분 위키피디아는 다 아시죠? 라고 하고 고유명사가 다시 등장.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야? 두 번째 예의 시작. 그러니까 제가 더 보지 않아도 된다. 초기에는 전혀 혁신적이지 않아 보이는 아이디어 첫 번째, 위키피디아 두 번째. 이렇게 가겠죠. 자, 여러분 위키피디아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우리 이제 예를 들면 네이버에 뭐 검색하면 맨 위에 우리는 얘가 먼저 안 나오나? 어떤 그 개념이나 이런 거 딱 하면은 맨 위에 나무위키가 나오니 위키피디아가 나오니? 그러니까 네이버. 여러분 구글을 기본으로 검색해요? 둘 다 해요? 오, 그렇구나. 많은 발전이 있었군요. 왜냐면 네이버를 기본으로 검색하면 정보량이 약간 떨어지고 정보량도 떨어지고 정확성도 떨어지거든. 그럼 구글에서는 위키피디아가 나오면서 이거는 뭐야? 라고 쭉 설명해 주지 않니? 그치?
자, 그럼 위키피디아가 대표적인 어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대표체인 거잖아. 그치? 그럼 얘도 초기엔 어땠다는 거야? 푸대접 받았다. 이게 나오겠지? 자, 그럼 우리는 간단하게 건너뛰고 맨 마지막 문장에서 그럼 이것이 이런 예시가 여기까지도 다 예시 나왔거든? 그럼 마지막에 해결책? 한 문장으로? 어쨌든 여기 또 읽어봐야 돼. 그치? 자, 오늘날 그것은요, 훨씬 더 종합적인데요. 뭐보다? 그런 것보다요. 뭐보다? 보니까 백과사전 나오네. 자, 그러면 맨 마지막 문장도 뭐에 대한 글이에요? 위키피디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끝. 자, 문제점. 예시. 끝. 자,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주제는 어느 부분에 있어야 돼요? 예시 부분엔 없으니까. 어디가 주제? 문제점 그 자체가 주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글이 문제점을 소개하고 이런 관점은 문제가 많아. 조심해야 해. 끝. 그리고 예시에 나열로 나오고 있지. 그럼 여기에서는 문제점 자체가 당근 주제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어떤 해결책을 내가 끌어내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이 막 들겠지. 물론 충분히 끌어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잡에서 문제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서 일반하고 추론해서 이 문제점을 뒤집은 부분을 우리는 주제로 추론해낼 수도 있죠. 하지만 1차적으로는 문제점 그 자체가 답이 될 수 있다라고 가야 돼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글의 구조를 봤을 때 뭐 문제점 나오고 여기서는 문제점 자체를 소개하고 예시의 구조. 그러니까 사실상 문제점 예시가 아니라 일반적 진술, 그에 대한 예시. 이렇게 제네럴 스페시픽 구조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논리 전개들을 종합해서 보셔야 하고 근데 어쨌든 예측해서 읽기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셔라. 이런 부분을 같이 연습하기 위해서 본 거예요. 자, 답은 몇 번? 3번. 계층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놓치고 있는가? 이겠네요. 자, 1번. 혁신이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이거야? 아니지, 이거 뒤집어야지. 실망이 오히려 혁신으로 바뀌는 순간, 투자할 걸. 그치? 투자할 걸.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좀 우리가 좀 독특한 구조인 거죠. 문제점과 예시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구조를 좀 봤고요. 자, 좀 넘어갈게요. 뒤에 구조. 자, 우리 앞에서는 순접에 관련한 글들을 봤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역접의 구조일 거고, 제가 이제 앞서서 문제점 해결책 구조가 대표적인 역접의 구조를 띠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문제점도 다양한 글의 구조를 띌 수 있다를 먼저 했고요. 우리는 이제 역접의 구조를 갈 건데, 뭐 이거는 대표적으로 당근 A라는 특정 어떤 하나의 견해를 소개하고 그 견해와 반대되는 그러니까 즉 반박되는 주장을 소개하거나 또는 A라는 주장을 주고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일 것처럼 지금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떤 그 혁신적 아이디어를 오늘날 많은 회사들이 어떻게 확인하는가를 소개하고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많아. 이렇게 반박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조들이 있죠. 자,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각종 연결어에 잘 반응을 해야 해요. 그 역접의 연결어는 여러분이 정말 잘 아시죠? 다 잘 보시면 되고 단 문장 중간에 숨어있는 애들이 있죠. 맨 앞에 띡 하고 나오지 않고 문장 사이에 등장하는 스테일과 옛 같은 것도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런 식의 의미로 역접이 될 수 있다. 반드시 놓치시면 안 되고 자, 이거는 그냥 단순히 A 그러나 B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밑에 거요. nevertheless나 nonethe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이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같이 though와 despite를 넣었는데 자, 얘네들이 이제 사실상 양보의 의미를 가진 역접이죠. 자, 그럼 양보라는 게 사실상 뭐예요, 여러분? 양보라는 거 되게 어려운 표현 아니에요? 그죠? 양보가 뭐니? 도가 나왔어. 예를 들면 A임에도 불구하고 B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 어떤 현상이 있어서 이 현상에 A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거든. 거꾸로. A가 영향을 미칠 거야. 근데 A가 실현돼? 안 돼? 안 돼. 영향은 미쳐.
그러나 A 다시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B가 나온다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얘가 이런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입니다.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넌들리스도 그렇고 네버들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얘도 역접으로 되게 중요하게 가야 하는데 다만 여기에 네, 가라고 하자. 그렇다면 가와 B가 역접인가요? 여기서? 그치. 누구랑 역접? 얘랑. 부사절의 얘랑 역접인 거지.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가라는 현상이 있어. 그런데 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야 라고 가면서 이 둘 사이의 역접에서 얘랑 얘는 같은 맥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강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단락과 단락에서의 그러니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사이에서의 역접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장 안에도 역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꼭 봐주시고 그리고 사실상 역접은 뒤에 오는 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의 역접도 놓치지 마시고 그러면 주절, 여기서 부사절, 주절이겠지? 그럼 이 사람은 주절을 강조해서 쓰고 있는 거고 그럼 이 부분이 필자의 주장이나 핵심적인 정보들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문장 안에서 부사절 접속사를 도 놓치지는 말자. 접속사, 전치사. 얘네 친구들까지 다 쓰진 않았어요. 다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사실상 역접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주의하거나 약간 더 세부적인 것까지 좀 구분을 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자, 두 번째 주의할 역접입니다. 특정 견해를 이야기를 해줘. 똑같이. 그리고 똑같이 반박을 해요. 그런데 그냥 however나 이런 것과는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게 있는데 그게 얘네들이에요. 자, 우리말로도 해석해 보면 사실상 말이야.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당근 A하고 B는 역접일 수도 있죠. 역접일 수도 있는데 둘 중에 팩트는 누구인 거야, 그럼? 실제 현실은 뭐예요? B인 거지. 그러니까 A는 견해 정도를 소개해주거나 가설 같은 걸 소개해주고 현실은 이렇지 실제는 이런 식으로 구현될 거야 라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 however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거 좀 미세하게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자, 근데 우리가 사실은 말이야 실제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A라는 주장을 늘 반박하는 얘기만 나오나요? A라는 말들이 있던데 사실 실제로 그래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팩트를 소개하는 연결어예요. 근데 이 팩트가 A랑 견해를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역접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를 그냥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글을 쓰면서 그러나 이거랑 사실은 이거랑 둘 중에 누굴 더 강하게 역접합니까? 반박합니까? 얘가 더 강하게 반박하죠.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봤다고 무조건 역접으로 가시면 안 된다. 사실은 실예를 이끄는 것이 실예나 실제 상황들을 상술해주는 실제의 어떤 상술 이런 부분으로만 간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입체적으로 잘 보셔야 하고 어쨌든 반응은 해야 한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접인데요. instead나 rather와 같은 연결어인데 그 다음에 얘는 문법적으로 좀 주의는 해야지. instead는 문장 단락과 단락을 연결. instead of는 전치사로서 아까 although despite 같은 거죠. 그냥 어떤 하나의 A를 소개하고 문장 말고 앞에 단락 말고 문장 내에서 A 대신에 주어는 뭐 B에 써. 뭐 이런 식으로 서술돼 갈 수 있죠. 주어 헷갈리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레러덴도 마찬가지지. A라기보다는 말이야. B에 써. 자, 이렇게 문장 안에서도 역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얘는 however랑 뭔 차이냐면 A는 특정 견해를 이야기를 해요. 특정 견해를 이야기하거나 어떤 특정 현상이라든가 뭘 얘기해줘. 저는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견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특정 견해가 틀렸거나 혹은 여기서 X는 안 했어요. 일어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뭔가 틀렸거나 하지 않았거나 등등등 했어. 그리고 나서
대신에 그렇다기보다는 B 이렇게 나왔다면 얘가 틀렸다면 B는 그것에 대한 얘는 맞아. 그 대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실제로 일어났거나 옳거나. A 하라고 내가 제안을 했는데 이 새끼가 내 말을 안 따랐어. 그렇게 안 하고 대신 B 했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실제 한 걸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견해로 나타났다면 특정 견해를 주고 이 견해는 틀렸습니다. 오히려 대신 B라는 견해가 맞아요. 라고 하면서 앞에 것에 대한 아예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나오는데 however의 차이는 뭐냐면 그거는 그거는 이런 뭐 예를 들면 가성비 면에서 좋죠. 그러나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장점, 단점.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그것에 뭐 효과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얘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다르게 제시하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게. 그래서 A라는 건 뭐 어떤 거는 A의 가성비가 좋지 않죠. 대신에 다른 무엇이 더 뛰어나요. 이런 식으로 아예 장점이면 단점을 소개한다거나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의 대안으로서 이것을 나온다거나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행위라고 해야 되나요? 구체적인 지점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딱 이거다라고 해준다고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글을 읽으시면서 좀 보시면 좀 느낌이 더 드실 거고 그래서 내가 A 하라고 했는데 얘네가 안 했대 이게 정확하게 구체적인 다른 행위가 제시된다고 볼 수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라고 했대. 근데 나랑은 안 맞았어. 그럼 대신 그는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죠. 이런 식으로 분명한 다른 차이점의 행위나 구체적인 주장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 나왔다라고 할 때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장에서. however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역접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문장 안에 글을 읽어가면서 나올 때마다 조금 더 좀 살펴볼게요. 구체적으로. 귀찮으면 지금 귀찮으래. 추상적으로 잘 안 떠오르면 그냥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얼리버드라 쓰자. 얼리버드가 되라 라고 했는데 안 했어. 나 얼리버드 안 맞아. 그럼 나는 올빼미족 된다는 거죠. 저런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나 다른 행동 자체가 명확하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역적과 관련한 이런 애들이 문장 안에서 튀어나올 때 반응하시고 특히 놓치기 쉬운 전치사나 부사절 접속사 이런 장치도 꼭 확인하세요. 특히나 올도우 같은 애들은 부사절 나왔다? 그럼 주절음 되게 중요하게 봐야겠구나. 주제문일 수도 있구나 라는 주제를 나타내는 신호어로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역접에서 얘네가 나오면 뒤에 역접 구조면 여기가 주제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쉽게 반응하시니까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새로운 신호어를 말씀드린 거고 그거에 빠르게 빠바바박 보자라는 거. 그런 점에서 잠깐만. 자, 얘를 얘를 볼게요. G2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저번에 했던 그거 나오네. 그거 뭐지? 기호. 하이픈이 나오고 지금 주어 뒤에 하이픈 나오니까 기본 구조로 먼저 쳐내고 얘 뒤에 동사 나오는 거 정도는 확인하시면 되죠. 그럼 왔다 갔다 할 거냐 아니면 한 번에 갈 거냐는 여러분 마음. 자, 주어 뒤에 기본 문장을 해석하고 돌아와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그냥 여기서부터 하나의 문장 다시 돌아가서 2개 문장 편하신 대로 해석하시면 되죠. 그리고 하이퍼 모빌리티라는 우리가 좀 생소한 단어가 나왔어. 그럼 이 단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특징을 설명하는 글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되죠. 자, 하이퍼 모빌리티라는 단어가 있대요. 근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개념이죠. 네, 바로 정리해 주네요. 정의. 더 많은 이동. 근데 어떻게? 훨씬 빠른 속도로 더 많이 이동을 하는 건데 근데 그것은요. ing 수식 더 먼 거리를 커버해 준대요. 아까 제가 스팬 얘가 커버의 의미로 쓰였다라고 말씀드린 게 요런 뉘앙스. 더 먼 거리를 엄청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이 이동을 하는 것은 그치? 내가 순간 속도가 빨라. 그럼 더 많이 갈 수 있잖아? 뭐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요. Greater economic success.
더 큰 성공을 낳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하이퍼 모빌리티고, 그리고 그것은요, seem to be a distinguished feature of urban areas. 지금 도시 지역에서는 굉장히 구별되는 하나의 특징인 것처럼 보입니다. 즉 도시 경제에서, 지금 경제적 성장 이야기했으니까 도시 경쟁에서는 하이퍼 모빌리티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요소가 될 수 있대요. 장점이죠. 자, 그리고 그 도시 지역이 어떤 상태냐면요, 전 세계 인구, 최근에 거주하고 있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다 도시에 몰려 있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지금 대도시에 자 뽀글뽀글 모여서 살고 있어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죠. 2005년까지 대략 75억의 이동이 매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 도시 안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인구 이동. 그러니까 사람 간의 이동. 근데 뒤에 보시면 사람 말고 물자 이동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통을 관련한 이동. 이 이동 자체를 봤을 때 매일 75억의 이동 자체가 건수가 75억 건 정도 일어납니다. 엄청 많이 이동하고 있지. 근데 2050년이 되면 3배에서 4배 정도가 될 거예요. There may be 동사니까요. as 언제 기준으로? 2000년을 기준으로 3배에서 4배까지 패신저 킬로미터 트래블이니까 트래블드는 뒤에 수식. 자, 패신저니까 여기에서는 사람의 이동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걸어 다니는 거 빼고요. 차량 이동이야. 이 3배에서 5배까지, 4배까지 증가한대요. 자, 근데 전제가 있었네요. 기반 시설이라든가 에너지의 가격이 허락하는 한이요. 자, 근데 문장 잘 보시면 콤막 찍고 permitting이라고 현재 분사로 끝나고 있거든. 허락되어진 조건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들죠. 자, 여기에서는 의미상의 주어, 동사의 식의 현재 분사 구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기반 시설이나 에너지 가격이 허용된다면, 허락된다면, 지금 수준이 유지된다면 3배에서 4배까지 급성장 할 거라고 예측되어져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첫 문장은 하이퍼 모빌리티 개념의 정의와 그것의 중요성인데, 어디에서? 경제 성장에서의 중요성. 그리고 다음부터는 자,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면 대도시에선 엄청난 건수로 이동이 일어나거든. 그러면서 실제의 현황을 이야기하고 이동은 상상 이상으로 많다. 엄청 많다. 그냥 상술하고 있는 거죠, 현상을. 자, 그리고 여기서 프레이트 무브먼트가 좋네요. 네. 화물 이동, 아까 제가 그냥 사람 이동뿐만 아니라 전체의 교통의 이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사람이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거 말씀드린 거고요. 화물 이동 또한 증가를 할 건데 얼마까지? 3배까지 증가할 거야,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2000년에서 2050년까지 맞지? 2050년까지 인구, 사람의 교통수단에, 대중교통수단이라고 그냥, 대중교통 하면 너무 한정적이네. 사람이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거 3배 될 거고, 같은 기간에 화물도 3배 정도 될 거야. 그냥 더해도 6배, 그치? 자, 여기까지가 현황과 예측, 전망이죠. 그래서 이동교통의 흐름은요, 핵심적인 것이 되어질 건데, 무엇의? 도시화의 역동성의 아주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다시 돌아가서 하이퍼 모빌리티, 더 많이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이동의 거리를, 그러니까 이동의 포괄하는 능력을 높이는 거 경제적인 성장에서 매우 중요해. 즉 다시 이동의 흐름이라는 것은 도시 역동성의 핵심이 될 거야. 중요해. 다시 재진술하고 있죠. 자, 그리고 위드 또 나왔습니다. 관련된 기반 산업이 언제나 다음의 상황을 구성하고 있다면요. 자, with 분사 구문은 with 뒤에 명사 뒤에 분사 나오는 거 파악하시면 되는 거죠.
자, 관련 인프라가 끊임없이 도시 형태의 어떤 척추, 중추를 구성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도시의 중추 핵심이라는 것은 도시를 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서울이야. 지하철 없어. 그 다음에 도로 가는 거 굉장히 불편해. 그러면 새 도시, 특히 수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없지. 자, 뭐 예를 들면 우리 밑에 울산이나 막 울산, 포항 막 이런 데에서 부산 이런 데에서 물건을 수입해 왔어. 제철소, 조선소 가는데 길이 꼬불꼬불 비포장이야. 무슨 수로 다 철을 옮길 거야. 그치? 이거 얘기한 겁니다. 도시의 형태에서 중추의 역할을 계속해서 변치 않고 구성한다면, 그러니까 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도시의 흐름이 이동의 흐름이라는 것은 도시와의 핵심, 역동성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요. 여전히. 왕창 중요성 다시 강조. 그러나 말입니다. 역접 등장했고 하나 더 나오죠. 뭐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뭐에도 불구하냐면 도시 이동의 전 세계적인 도시 이동의 수준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대. 이미 증가할 거라고 많이 증가할 거라고 얘기했지. 증가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그럼 도시 이동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이것은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 차지할 거야 라는 근본 원인 자체를 한 번 더 여기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이요. 뭐의 접근? 장소에 대한 접근이야. 어떤 활동에 대한 접근이요. 아까 제가 경제활동을 예시로 들었죠. 혹은 어떤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요. 자, 우리 서울에서 인천공항 가야 되는데 지금 자가용 아니어도 타고 갈 수 있는 방법 많죠. 리무진 버스도 있고 돈 많이 내고 가면 되고. 그 다음 뭐 있니? 제일 편한? 제일 저렴한? 그치, 공항철도가 있지. 자, 이거 없다고 해보자. 그럼 해외여행 갈 때 너네 짐 다 들고 버스 타고 가야 돼. 와, 되게 힘들겠지. 와, 학교에서 수학여행 갈 건데 인천공항으로 알아서 와 했는데 전철 없어. 엄마가 데려다 줄 수 없어. 아빠 출근해야 돼. 수학여행 못 가는 애들이 엄청 많이 생길걸? 막 지각하고. 그치. 자, 데리고 간다, 버린다? 그치. 버린다. 알아서 와라. 네. 자, 이런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수준이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자, 역시 현상이죠. 그냥 뭐 많다며 중요하다며 근데 갑자기 그냥 어려워지고 있대. 점점 더 점점 없네. 맞네. 점점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편해지고 있는데 라는 생각 들지. 어쨌든 이게 현상. 앞에 늘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어렵다. 점점 더 어려움이 커진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하고 갈 걸. 부정이에요. 이 놓치시면 안 되죠. 주어, 그 다음 보어. 만약에 이게 대신 시험범위라면 여기 주의해야겠지. 자, 그것은요. 그리고 덜 편해집니다. 뭐에서 도시의 어떤 지역에 접근하는 게 덜 편해진대. 즉, 더 불편해집니다. 지금 얘기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두 번째 요소가 여기 등장해야 되죠. The very process of moving around in cities. 도시 주변의 이동이라는 그 과정 그 자체가 그냥 이동하는 과정 그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부정적 외적 요인들을 창출하지요. 불편해. 야, 그러면 그 교통 체증 있으면 불편할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큰 문제니?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두 번째 문제인 거죠. 여기까지는 하나의 문제. 엄청나게 많은 부정적 외적 요인들을 만들어낸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외부 요인은 뭐예요, 얘들아? 단점이죠. 자, 그럼 외부 요인은 다 단점이니? 사회 시간에 배우죠. 아니야? 안 배우나? 자, 외부 요인은 내가 계획하고 의도한 결과? 아니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부가적으로 나타난 요인인 거죠. 그 외부 요인은 단점만 있나? 장점도 있을 수 있지. 내가 되게 추운 날 빙판길 만들려고 막 물을 호스로 뿌렸더니 눈이 내리는 거야. 막 동시에 얼어서. 와, 이쁘다. 이런 거. 내가 눈 만들려고 물 뿌렸어? 아니, 나 빙판길 만들어서 썰매 타려고 물 뿌렸거든? 뭐 옆집 할머니한테 혼나진 아니든? 그냥 이쁘기도 하네?
이 장점인 거죠. 근데 옆에 할머니한테 등짝 스매싱 하나 맞은 거지? 이거 내 계획한 거니? 아니죠. 제가 진상짓 한 거고 맞은만 했고, 그럼 등짝 스매싱은 외부 요인이죠, 이것도. 그래서 외부 요인 하면은 장점, 단점 다 지칭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용어 자체를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맥락에서 당근 여기서는 단점으로 쓰인 거고. 근데 어쨌든 게다가 얘가 부정적도 좋고, 그죠? 부정적인 부작용이라고 보셔도 되고 부정적인 어떤 부가적인 요소들이라고 보셔도 돼요. 어쨌든 단점들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말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예측하지 못한 접근성의 위기에 지금 직면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예측 불가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외부 요인과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심? 만약에 맥락적 어휘로 나왔다면 기본적으로 뭐 얘가 나왔다면 얘가 나왔다면 얘도 낼 수 있는 거. 그럼 이거는 이 표현을 좀 알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접근 가능성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고, 그리고 이 도시들은 다음과 같이 특징이 지어질 수 있는데요. 이 도시의 형태 또는 도시 이동의 그 과정이라는 부분은요, 지속할 수 없는, 지속 불가능한 이동 체계를 그것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죠. 자, 그럼 지금 도시의 이동 가능성은 이동의 흐름은 도시와의 핵심적 역동성인데 이것이 지속 불가능하대. 언젠가는 거의 이동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거래. 그러면 이 도시의 기능은 붕괴될 거고 경제 성장은 불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 역동성의 핵심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럼 이거의 진짜 원인은 뭘까? 이것의 1번, 2번의 단점 소개했고 그것의 최종 결과 도시 자체의 이동 가능성은 지속 불가, 접근성의 위기 초래. 자, 여기 전체적인 근본 원인은 뭘까? 나와 있는데 잘 보면 전 세계의 이동, 도시에서의 이동이 얼만큼? 매일매일 지금 2005년 기준으로 매일매일 전 세계 도시 이동이 75억 이동 건수가 나오고 있대. 그럼 미친 듯이 많은 거잖아, 하루에. 지금 이거 자체가 뭐예요? 너무 이동이 많아서인 거지. 그래서 너무 몰렸고 너무 이동이 많아서 이동의 중요성은 당근 증가하는데 그 자체가 뭐야? 위기를 촉발하고 있어. 요 원인을 지적하는 걸로 갈 수도 있어요. 이해되심?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동 자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역접으로 얘 없었어도 괜찮고요. 그죠? 네, 그래서 역접으로 연결돼 가는 것까지, 그 다음에 나 여기까지. 그래서 그냥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푼 문제 중에서 양보 접속사나 양보의 전치사 내용을 활용한 역접의 구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글에서도 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셔야 한다. 자, 그럼 답은 하이퍼 모빌리티의 개념 설명으로 가면 돼요? 아니죠. 하이퍼 모빌리티 되게 중요해. 되게 빨리, 되게 많이, 되게 멀리 가야 되는데 그럼 하이퍼 할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지네. 그지? 하이퍼 모빌리티 경제 성장의 중요 요소이나 지속 가능성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또 여러 문제들을 낳고 있다. 부작용까지 언급할 수 있는 거죠. 답 몇 번? 1번. 해로워요. 도시를 오히려 붕괴시키죠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3번에서 길고 여기서 와인딩은 구불구분하는데 그냥 모르겠다 버리자라고 해보자. 긴 길 이런 것들 지금 멀리 이동할 수 있는 거 롱 디스턴스 커버링 때문에 나온 거죠. 그것은 경제 성장으로 가는 길 맞음? 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지금 저 앞에서 하이퍼 모빌리티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역동적인데 여기서 얘네가 앞으로 이렇게 이동이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가 이 상황들이 이 경제 흐름
그러니까 이동성의 흐름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만큼 증가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제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전제하고 있는 게 인프라나 에너지가 허용하는 한인 거지. 맞아요? 자, 그럼 이것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늘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다음 밑에도 모빌리티 플로우는 핵심적 역동성이야 라고 설명하는 이 글에서 with를 통해서 관련된 인프라가 변함없이 도시 형태의 중추 역할을 하는 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제를 깔고 있거든. 여기 꽂히시면 답이 5번으로 튈 수 있는 함정을 파놓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 지금 함정 파는 방법 본 거예요. 자, 그럼 인프라스트럭처 뭡니까? 하이퍼 모빌리티의 핵심 요소. 아, 진짜 그럴듯하게 팔지 않았니? 이런 데 걸리 넘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답 처리까지 다 하라는 게 어떻게 얘네가 오답을 만드는지도 보시라라는 관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얘 말고 간단한 거. 자, 양보부사절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문장 간다. 비록 말이에요. 인지적, 그 다음에 신경심리학적 접근이 어떤 손실 이런 걸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자, 어떤 손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타나는 손실. 자, with가 나오면 with 이렇게 나오면 이것에 따른 또는 이거와 함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에 대한 손실 나왔음 안 나왔음? 안 나왔음. 요 대신 그럼 나이 설명이겠니? 아니요. 나이를 먹으면서 나타나는 손실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 대신 요거에 대한 수식. 그러니까 이것에서의 손실, 대절에 대한 손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맞지? 그래야 소재가 정확하게 파악됩니다. 뭐에 대한 손실? 사회적인 인지가 impair, 손상될 수도 있다는 손실. 오, 그럼 나이네. 미안. 네. 손상이 손실되면 좋은 거잖아. 그지 미안하다 얘들아. 자, 그러면 사회적 인지가 손상될 수도 있는 나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손실이 되는데 너희들이 나이가 들면은 인지 기능은 저하되니 증가되니? 아, 벌써? 너희들이 지금 나이를 먹으면 너희들의 인지 능력 떨어져? 아, 고3 때 다 쓰고 나는 바보가 되겠다. 너무 빨리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지 않니? 너희들은 늘어날 거야. 30대에서 40대가 오히려 가장 그 강한, 되게 인지 기능이 가장 최고조에 오를 수 있거든? 너희들은 더 똑똑해질 수 있어, 앞으로. 똑똑해질 거야. 똑똑? 이런 개념이 약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자, 사회 인지가 손상될 수도 있는 나이가 되면은 그때는 어떤 손실들, 그때 나타나는 그런 손실들을 인지 심리학, 신경 심리학, 인지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엄청 강조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러니까 사실상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첫 문장 읽어야 하나. 그러나 솔직히 시간 없다. 그럼 여기 건너뛰고 주절 가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원래는. 자, 그럼 동기 이론에 따르면 그것은 다음의 사실을 가리키죠. 자, although 뒤에 주절 중요. 하나 더 연구 결과 뒤에 뭐뭇을 보여주죠. 가리키죠. 중요. 두 가지가 다 나온 거예요. 왕중요. 자, 뭘 가리키냐면 there may be some gains or qualitative changes. 뭔가 이득이 있을 수도 있대요. 아니면은 굉장히 질적 변화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동기 이론은 설명합니다. 자, 오히려 장점이 있을 수도 있어. 뭐가 되면 나이를 먹으면 얻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질적 변화라고 하면은 어떤 수준의 급격한 변화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찰스 씨와 카텐슨 씨는 다음의 것들을 검토해 봤는데 상당한 많은 신체적 증거들이 실제 존재했대요. 증거 나오니까 논거 뒷받침. 뭘 가리키는 증거? 다음을 가리키는 증거요. that 뒤에 부사절 보이시죠? 콩콩.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미안. 넘어갔네. 이상하다 했다. 여기까지. 자, 사람이 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들은요. 자,
prioritize 하면 우선시하다, 우선순위를 매기다, 그냥 중시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죠. 뭐를? 가까운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손녀, 손자를 중요하니까, 보니까. 당연한 얘기. 근데 또 뭐 하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거. 자, 콤마가 나왔는데, 씨앗뜨기 없는데 콤마 나왔지? 그치? 문장 끝났으니까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동사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 봐야 돼? 조금 더 뒤에 보자고 했던 바로 그 사례입니다. 나열의 콤마요. 보이시죠? 뒤에 가서 엔드 찾아라. 자, 그러면 가까운 인간관계 우선시한대요. 그리고 또 뭐에 집중하냐면 뭔가 정서적인 안정, 정서적인 건강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하더래요. 그리고 attend to 하면 뭐뭐에 집중하다입니다. 긍정적인 정서 정보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하더래요. 뭐 하는 반면에 부정적인 정보는 무시하는 반면에 제가 요거는 빠뜨렸네. 반면에 대조를 통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지. 그럼 여기서 그냥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 뭐 하면 돼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여기 부분 집중하시면 되겠네요. 부정적인 정보는 무시하는 반면 긍정적 정보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그 결과 정서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을 성취하는 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그치? 좋은 거 관계,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그 변화하는 동기적 요소들이요. 뭐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화하는 동기적 목표. 이게 뭔데? 동기 이론에 따르면 이런 거 보여준다며 그냥 나이 들면 좋은 정보에 더 집중하는 거로 보시면 되죠. 정보 처리 이어가면. 그런 것들은요. 자, implication 저번에 했죠. 효과와 결과. 있고 뒤에 것의 결과인데요. 뭐에 대한 결과? 주목, 관심이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attend to 하면 뭐뭐에 집중하다 focus on이랑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attention to의 이 to도 동사가 변신할 때는 요 성질 그대로 가요. 그러면 뭐에 대한 집중 이렇게 가겠지. 근데 to 뒤에 전치사 뒤에 목적 없음. D도 공유. 뭐 인내심 갖고 보시면 of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to 넘어가셔야 되죠. 환경으로부터 얻은 사회적 단서들에 대한 집중의 결과인 거고요. 환경으로부터 얻은 사회적 단서들의 처리에 대한 결과, 효과인 거죠. 뭐가요? 얘가요. 얘가 뭔데? 이거예요. 그냥 긍정적으로 정보들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정서들에 집중하는 것은 환경의 사회적 단서들에 대한 집중과 그들이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결과래요. 그 다음 오브로 특이하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 저번 시간에 제가 전치사 부사 같은 것들이 문장 앞에 오면 콤마 찍고 주절의 시작 이렇게 다 그 표시를 해준다고 했어요. 있음 없음? 없지. 그 다음에 여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오브 나왔고 그럼 우리는 어디서 끊으면 돼? 주어가 되는 것에서 끊으면 돼. 자, 요렇게 하는 것의 중요성, 나이가 들어가면서 요렇게 하는 중요성, 그럼 그때 뭐 나와야 돼? 주어 나와야 돼. 근데 계속 이제 뭐 나와? 동사 나와? 그러면 오브가 주어니? 양보했다 쳐. 그럼 considering이 주어니? 그러면 old in, old age가 주어니? 그럼 뭐야? 뭐야? 전치사구가 계속 나와. 대충 읽으면 안 돼, 얘들아. 전치사구 계속 나와. 인내심 갖고 우리 주어 찾으려고 했더니 주어 대신에 is 나와. 또 뭔데? 뭐야? 문장 앞에 나온 전치사구는 뭐야? 뭐 시간이나 조건이나 상황에 대한 부사지. 부사 뒤에 is 나와. 뭐야? 좋지. 좋지, 여러분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보시고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 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니? 뒤에 주어고요. 존재. 긍정적인 편향의 존재가 주어고요. 원래대로 쓰면 is 뒤에 of A. 지금 이렇게 된 거네요. 제가 이 뒤에 저만큼을 다 그냥 A라고 한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거임? 주어는 이다 A of A. 이거 어떻게 해석?
이거 여러분아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데요. 전치사 오브는 속성이 되게 많은데 첫 번째 소속이요. 뭐뭐 중에 뭐 이거 별로 중요하진 않나. 두 번째 소유요. 이러한 속성이 있음. 둘 다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보. 뒤에 구구절절 정보가 나올 수 있어요. 네 번째 제거 박탈. 왜? 갑자기? 네. 얘는 수거랑 같이 나올 때 나오는데 이 제거 박탈은요. 오프가 변형된 형태예요. 사실상 네 번째는 다른 애야. 얘는 오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가 기본 오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유나 소속의 의미가 기본 뜻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자주 보는 오브가 다 이거예요. 무엇, 의, 뭐 이거. 자, 그럼 얘는 의로 할 수 없잖아요. 그치? 그럼 이렇게 해석되겠죠? 전치사가 나오고 비동사가 전치사와 함께 나와. 이거 무슨 뜻? 왜 나한테 물어보지? 비동사 뒤에 전치사구 나와. 이때 비동사는? 왜 물어보지 나한테? 다 이유가 있겠지. 어쨌든 있다. 졸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아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아, 무슨 속성이 있다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있다로 해석하나요? 아니 이상하잖아. 뭐뭇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나올 건데요. is 뒤에 비동사 뒤에 오브 나오면서 명사 특히 추상명사 나옵니다. 그러면 have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가면은 긍정적인 편향의 존재는요. 나이가 뭐뭐함에 따라 나타나는 그냥 하자. Y가 뭐뭐함에 따라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간주하는 것에서의 특정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자, 그냥 어쨌든 긍정적인 편향이라는 편향의 존재는 어디서 나타난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나타나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이니까 그냥 나이 먹으면 긍정적 편향 존재하더라. 뭐 정확하게 해석 안 해도 대충 이렇게 여러분이 내용 파악은 하고 가시겠지만 문장 막히면 안 되니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도치까지 같이 나온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럼 나이가 멀어감에 따라 정서적인 긍정적 정서 정보에 집중한대. 그걸 리글에서 뭐라 표현까지 표현한 겁니까? 긍정성의 편향이요. 편향은 좀 어감이 나쁘네? 좀 좋게 표현해주면 긍정성에 대한 집중이요. 이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나이가 먹으면 긍정적인 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더래. 그래서 부정적인 거 안 보여? 좋은 거 봐요.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했나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첫 문장에서의 역접이 한 번 나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손실된 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동기적 요인, 동기 이론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좋은 정보, 긍정적 정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사람에게서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은 오히려 소셜 스킬에서 되게 이로와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죠. 그래서 오히려 장점. 인디케이트 나오면서 사회적인 인지 측면에서 더 이로운 것이 있더라고요. 맞나요? 네. 자, 그럼 답은 몇 번? 1번. 그쵸? 언제나 나쁜 것만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띠링 4번. Getting old.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 성숙기로 가는 길. 맞지 않니?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 좋은 측면만 보고 사람에게서 좋은 걸 얻어가는 거. 맞지 않니? 성숙 안 나왔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성숙도 애매하지만 제가 여기까지만 우선 읽은 건데 objectivity, 객관성으로 가는 길. 여기가 왕틀린 거지. 왜요? 긍정성에 대한 우리가 집중해서 보니까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측면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오답인 거죠. 맞아요? 자, 그럼 5번은 뭐가 틀렸음? 긍정적인 마음과 행동. 그치? 그 사람의 이런 태도가 있죠. 뭐가 틀렸어요? 리버싱 에이지니까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마음이 젊어지는 거야. 젊어지는 거야. 마음을 좋게 먹으면 몸도 건강해지는 거야. 이 얘기 아니죠. 그래서 리버싱 에이지 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맞다고 볼 수도 있겠지. 물론 소재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답은 여러분이 쉽게 찾았겠지만 역시 오답 처리해 주시는 거 보시고 앞에 나온 언급된 표현들을 갖고 낸 거고 얘는 언급된 표현의 반대니까 정확하게 답이 아니다라는 거 쉽게 파악되고 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틀렸다고.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새로운 유형으로 갈 겁니다. 무관한 문장 고르기. 네, 요거를 좀 같이 살펴볼게요.